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수사속기 검정 1급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김기주 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아서 본인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실도 맞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 명의로 정말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 명의로 부채가 이렇게 많게 하기가 싫었거든요. 지금까지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유정자 씨 명의로 평화사우나를 대물계약을 통해서 인수를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윤경희 씨 K모텔과 대물교환을 했다는 거죠? 네, 대물교환을 했는데 이 K모텔을 피의자 아버지 김태호 씨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은 맞죠? 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서 아버지 김태호 씨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피의자가 지금까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K모텔과 대물교환을 한 평화사우나를 유정자 씨로부터 인수를 할 때 김태호 씨가 2번에 걸쳐 1억 8천을 입금했다고 나왔네요. 맞습니까? 거기 기록 나온 거면 기록이 맞을 겁니다. 검찰에서 작성했던 거요. 1억 8천만 원을 입금하고 또 장준 씨가 형입니까? 네, 형입니다. 형인 장준 씨가 2천만 원을 입금했어요. 장준 씨 말고 장민 씨는 또 누구예요? 장민도 제 형입니다. 그래요? 형인 장민은 3,500. 그리고 장현옥 씨는 누구예요? 여동생이요. 여동생 장현옥 씨가 1억을 입금해서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총 3억 5천만 원을 입금받았다는 거네요. 네, 3억 5천만 원이 유정자 씨한테 지급한 4억 6천만 원 속에 포함됐다는 말이잖아요. 네. 지금 김태호 씨가 1억 8천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김태호 씨가 입금한 돈은 어디에서 난 거죠? 그것도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나왔던 겁니다. 어떤 부동산이죠? 제가 하이골드 인수할 적에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인수를 해서 아버님은 인수한 돈으로 밑에를 인수를 했고, 그러니까 상가 부분을 인수했고요. 저는 오피스텔 부분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때 상가 부분을 매각한 대금을 저한테 주어서 여동생 생계 유지하라고 건물을 매입하라고 해서 그 돈으로 가지고 있다가 매입한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진술하신 거 보면 김태호 씨가 하이골드 101호의 소유자로서 하이골드를 강병호라는 사람에게 매도했고 받은 돈을 본인에게 입금해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그럼 이 하이골드 101호를 강병호에게 매도할 때는 본인이 하신 거다? 제가 대리로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기주 씨가 대리로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럼 강병호 씨는 김태호 씨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네요? 모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연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 건도 목적로 제가 대리로 거의 계약을 했던 거였고요. 또 연세 드신 분이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또 제가 부동산 공부도 했고 그랬었기 때문에 저한테 일임하고 매매 계약을 대리로 하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김태호 씨는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데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 부천에 살고 계십니다. 경기도 부천이죠? 부천 어디에 살고 계세요? 원미구 중동이요. 언제부터 거기에 살고 계셨어요? 그거는 아마 꽤 된 것 같습니다. 몇 년이나 되셨는지 모르세요? 저희 형님하고 저기 하는데 이사 갈 때부터 그쪽에 계속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4년? 아마 3년 아니면 4년. 원미구로 가신 것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디 사셨는데요? 그전엔 부천 역곡인가 그랬고 그전에는 인천이었습니다. 서울에 사신 적은 없고요? 소송 때문에 서울로 잠깐, 그때 민사재판 그쪽 인수받으신 모텔로 인해서 민사가 있었어요. 민사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 관할 지역 때문에 서초동인가 그쪽으로 잠깐 옮겼다가 빼셨습니다. 그건 잠깐이라서 갔다가 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서울 사신 적이 없는 거네요. 살았다기보다는 주소지만 잠깐 옮겨놓은 거죠. 그 당시에도 서초동으로 옮겼던 때도 이건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아닙니다. K모텔은 그 후에 매매를 했었습니다. 결국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전혀 별개죠. 여기에 K모텔을 인수한 거니까요. 인수는 받았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매매를 해서 사고가 나서 그 사람들이 계약 위반을 하는 바람에. 이거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거는 아닌데 네, 직접 연관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K모텔은 맞죠. 그 모텔입니다. 그럼 강병우 씨한테 팔았던 하이골드 101호라는 것이 상가예요? 상가 맞죠.
은행이 그 안에 입점해 있었습니다. 농협인가 축협인가 입점해 있었어요. 그 돈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어떤 거요? 그 돈은 어디서 나서 김태호 씨가 상가를 매입했냐고요? 그 당시 거기 보증금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에 인수하셨대요? 계약서에 있을 겁니다.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히는 지금 모르고요. 계약서도 그때 검찰 조사 받으면서 다 첨부해서 제출했었거든요. 아마 있을 텐데요. 아니, 김태호 씨가 매수한 계약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있다고요. 다 제출했습니다. 김태호 씨가 누구로부터 매수를 했는데요? 하이골드 건설로부터 매수를 했었겠죠? 그 당시 김태호 씨가 직접 매매 계약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때도 제가 가서 대리로 다 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도 전부 본인이 계약하신 거네요? 아버님은 연세가 있어서 돌아다니지를 않으니까 위탁받아서 제가 다 하는 경우가 된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얼마에 매입하신 거예요? 계약서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계약서 안 가지고 오셨어요? 있습니다. 지금 강병호 씨한테 매도한 계약서는 있거든요. 그때 매도한 계약서랑 매수한 것도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서요. 검찰에 제출했습니까? 네, 제출한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그런데 지금 빠져 있네요. 나중에 제출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제출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첨부 안 됐나요? 제가 냈던 게? 본인이 제출한 건데 보세요. 이건 강병호 씨랑 김태호 씨랑 사이의 계약서이고요. 검찰에서 제출한 거 하나 있고 경찰에서는 계약서를 보면 대충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이 금액으로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 금액으로만 그 금액이 맞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보증금 금액은 얼마로 했는데요? 9억 얼마? 그 당시에 거기가 9억 4천 됐을 겁니다. 보증금 금액으로만 인수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자기들 쉽게 말하면 떠리로 자기네들이 건설회사는 분양하는 회사지 임대하는 회사는 아니다. 저거를 팔면서 왜냐하면 여기는 하자가 솔직히 많거든요. 9억 3천이나 4천에 팔아도 그 금액밖에 안 된다고 판단을 했었던 거였고 저걸로 남는 게 없다. 이거는 이 금액으로 일단은 자기네들이 이 금액에 팔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 금액에만 넘겨도 이익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더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금액에서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인수했던 거고요. 저 역시도 뭐 생각하신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큰 돈이 안 들어가도 들어간 돈이 얼마였다는 건 알아야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계약서를 봐야지만 정확히 알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인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갔는지는 9억 4천 정도는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9억 4천은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보증금이 공제가 되는 거죠. 공제하고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거의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솔직히 인수했던 것이고요. 하이골드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도 대출도 떠안고 보증금으로 떠안고 실제로 들어간 돈이 거의 없었던 거였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손해나는 것은 아니었고 대출금으로 받아서 자기네가 받는 거니까 그리고 보증금으로 까고 이러면 건설회사는 건축비 다 제하고도 남는다고 봤던 거였고 그 당시만 해도 현금들이 김태호 씨가 뭐 하셨어요? 운수업을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런 것을 계약 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김태호 씨가? 왜냐하면 명의를 이것 자체를 부담하시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임차 보증금이라는 자체도 빚 아닙니까? 솔직히 그 빚을 본인이 부담하고 들어오실 만한 결정을 하셔야죠. 저희 아버님도 만약에 선생님 같은 경우도 부동산을 사는데 명의로 사겠습니다. 막말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 얘기네요. 저만큼 투자를 하신 거죠. 결과적으로는요. 결국 보증금 채무를 떠안게 된 것으로 투자한 것이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수를 한 거고요. 큰 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이분이 물색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물색해서 권유하신 거예요? 이 물건을? 그렇죠.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중개인들이 중개해서 매입하게 된 거지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아마 어떤 방식으로요?
그 당시에 어떤 방식이 아니라 건설 회사 쪽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다른 중개인인가 어딘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건설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상.